24년 전 OECD에 가입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드디어 선진국이 되었다며 자랑을 하던 그때 그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환율,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었죠. 1,000원 이하로까지 떨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낮아진 환율 덕분에 달러 빚을 많이 땡겨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채 비율이 급증하는 시기였죠. 그러다가 결국엔 1997년에 IMF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외환 위기를 당한 것이었죠. 오늘 현재 2020년 12월 3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094원입니다. 1100원이 깨졌습니다. 원화 강세가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원화 강세가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어떤 착각을 불러일으킬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우리나라 금융권이 혹시나 24년 전, 25년 전에 그 과오를 반복적으로 겪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CIO 마이크 윌슨은 최근에 미국의 달러가 적어도 10% 이상 약세가 올 것이다 라고 이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결국 원화 강세가 앞으로 10% 이상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 깨질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000원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이나 달러 자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장 명품 소비가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 대단히 싸게 보게 될 겁니다. 지금도 서학개미라고 해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10% 이상 변동이 오게 된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달러 표기 자산에,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명품 소비야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한 가지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미국 증시에 참여한 많은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이 혹시나 지금 이제 몇 개월 동안 진행될 원화 강세, 달러 약세로 말미암아서 미국 주식을 매입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미국 증시가 갑작스러운 조정기를 겪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한 손실,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특별히 유념하셔서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금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미 연준의 기준금리는 지금 제로금리 상황이 동결이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국은행도 0.5%의 기준금리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각을 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준금리가 그대로 이 시중금리를 묶어 놓을 것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사실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바로 그 시중은행의 시중금리는요, 국고채 3년물 금리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에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계속 상승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은 최근에 와서 지금 금리가 시중금리가 다시 오름세로 변화했다라는 걸 체크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기준금리가 2, 3년 동안 계속해서 동결로 묶여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뉴스를 계속 보면서 시중금리가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될 것이야 라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영끌 이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 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무리하게 대출을 받으셔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점은 정말 유의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환율도 지금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금리도 저금리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진 상황. 이것은 지금 자산 인플레이션을 특히나 유발시킬 최적의 환경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부산에서는 해운대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5개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묶게 되니까 지금 중부산과 서부산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풍선 효과를 나타내면서 급등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자산 인플레이션은 이미 여러 차례 예견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할 것은 이런 그 자산 인플레이션 시기에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발목을 잡히는 경우는 정말 크게 유의하셔야 한다는 것, 이걸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환율과 금리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정한 사이클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변화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달러 약세 그리고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는 지금 원달러 환율의 하락기 가운데 있습니다만, 또다시 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그런 사이클로 진입할 시기가 분명히 다시 오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2008년, 2009년 때 우리가 한번 경험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오늘 방송에서 앞부분에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IMF 이후에도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환율이 급등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거 기억해야겠죠. 그리고 금리 또한 제로금리까지 낮아졌다가도 다시 기준금리는 이제 1, 2년 후, 빠르면 1, 2년 후, 그리고 또 늦으면 2, 3년 후에 다시 금리 인상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미 시중금리는 앞서 오르고 있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꼭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사이클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큰 변화의 흐름을 우리가 읽어내지 못하고 섣불리 과욕을 부리다가 큰 낭패를 겪을 수도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하지 않을까.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자산을 더 크게 키우고 싶은 마음, 그걸 어떻게 제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수많은 중산층의 수많은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과욕을 부리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그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특히 이 환율과 금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이 큰 사이클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 시기에 잘못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우리가 좀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사실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오늘 제 강의가 짧고 부족한 내용이었지만 여러분들께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코멘트 TV였습니다.